서연은 강남 대저택의 고요한 아침을 깨우며 커피를 내렸고 따뜻한 향이 퍼지자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듯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택배인 줄 알고 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을 열자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조차 없던 부모가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손이 덜컥 굳었다. 미정은 마치 어제 헤어졌던 사람처럼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라며 환하게 웃었다. 서연의 가슴에서는 반가움보다 오래 묵은 상처가 먼저 치밀어 올라 제대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기남은 슬쩍 집 안을 들여다보며 잠깐 얘기 좀 하자, 사정이 좀 있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던 도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부모는 무슨 신호라도 받은 듯 태도를 바꾸며 아이고 사위 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단 몇 초 사이에 뒤집히는 이들의 행동을 본 서연은 이들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모든 조각이 한 번에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등을 조심스레 잡아주며 괜찮아? 라는 눈빛을 보냈고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았다. 그렇게 견고하다고 믿었던 서연의 일상은 부모가 나타난 그 순간 긴장과 불안으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부모를 거실로 안내했지만 그 짧은 걸음 사이에도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가 소파에 앉자마자 미정은 기다렸다는 듯 그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정말 별 수 없었지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남긴 빚 공문서와 독촉장 그리고 홀로 버티던 20살의 밤들이 더하게 떠올랐다. 기남은 되레 큰 소리로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이 좀 도와줘야지 안 그러냐? 라며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억지로 삼킨 감정이 목구멍에 쌓여 올라왔다. 도현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시선으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위로를 전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지금 오신 이유가 뭐죠? 라고 차갑게 물었다. 그러자 부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미정이 먼저 조금 돈이 필요해서 내가 잘 살잔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깊게 숨을 들이켰고 마음속에서 오래 봉인해둔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결국 그녀는 단호하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이 말이 앞으로 이어질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 서연에게서 쫓겨나듯 집을 나선 부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미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얄팍한 계산으로 변했다. 강 회장님이 오늘 자선 행사를 연다던데 그쪽은 안 막았겠지? 미정이 말하자 기남은 눈을 번뜩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짜온 계획처럼 서연의 시댁 행사 정보를 훑어보며 어떻게든 부잣집과 엮이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 같은 시각 서연은 부모가 떠난 뒤에도 가슴이 불편하게 저릿해 쉬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도현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담 갖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같이 정리하자고 말해주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행사장에 도착한 부모는 허름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출입문을 지나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강현우 회장을 발견하자 즉시 어머, 저희가 서연이 부모입니다. 라고 외치며 먼저 다가갔다. 회장은 어딘가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미묘한 의심을 품었지만 예의상 인사를 받았다. 그때 행사장을 둘러보던 서연의 시선이 부모를 발견했고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현이 그녀의 표정 변화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고 서연은 이제 더는 피할 수 없구나라는 현실을 깊게 실감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깊게 숨을 내쉬고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아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도현은 그녀의 결심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팀에 짧게 지시를 내렸다. 며칠 뒤 부모가 최근까지 여러 지역에서 돈을 빌리고 잠적한 기록들이 하나둘씩 보고서로 정리되어 서연의 손에 들어왔다. 서연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18년 전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며 버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손끝이 떨렸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이건 내가 짊어질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벌인 현재의 문제야라고 단단히 말해주었다. 한편 미정과 기남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우리 딸 재벌 며느리야라며 허풍을 떨고 다니며 또다시 돈을 빌리는 중이었다. 그들의 허세와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결국 누군가에게 들키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까지 번졌다. 이를 알게 된 서연의 표정에는 분노와 단념, 그리고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거운 결심이 동시에 담겼다. 서연과 도연은 부모의 행적을 정확히 기록하며 날짜와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갔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조각이 완성된 순간 서연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끝까지 가보자고 말했다. 며칠 뒤 부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연의 집 앞을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다급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미정은 문이 열리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큰일 났어. 돈이 조금만 필요해라며 양손을 붙잡으려 했다. 서연은 손을 빼며 아무 표정 없이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자 기남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또 다른 채무 문제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이 최근까지도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다. 기남은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너 잘 살잖아. 우리가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미정도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라고 울음까지 섞어 압박했다. 그 순간 서연의 속에서 18년간 쌓여있던 감정이 끓어오르다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부모라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말했다. 부모는 당황하며 태도를 바꾸려 했지만 서연은 도현과 함께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부모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갈 만큼 단단했다. 재벌가의 대규모 정기 행사가 열리는 날 서연은 준비된 증거, 서류들을 단단히 쥔 채 행사장으로 들어서며 스스로에게 마지막 각오를 다졌다. 반면 부모는 이미 행사장 한켠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쓰며 마치 자신들이 이 집안의 귀한 손님인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미정이 강현우 회장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순간 서연이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섰고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오늘 가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차분히 운을 뗐다. 부모는 표정이 굳어지며 서연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구석에서 경호팀이 미묘하게 둘을 견제하고 있었다. 서연은 18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연부터 최근까지의 사기와 채무 기록들까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차례대로 펼쳐 보였다. 객석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몇몇은 믿기 어렵다는 듯 속삭였으며 현우 회장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거운 실망을 표정에 드러냈다. 기남은 얼굴이 창백해져 그게 다 오해야. 라며 변명했지만 준비된 증거 화면이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 뜨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정은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이미 시선이 모두 쏟아졌고 행사장 전체가 그들의 거짓말과 민낯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오듯 나온 부모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얼굴이었고 경찰의 신분증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빠졌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린 그냥 가족끼리 오해가라고 변명했지만 수사관은 서연이 제출한 자료들을 차분히 보여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기남은 끝까지 딸이 좀 감정적이라 그래. 우리가 범죄자냐? 라고 고함쳤지만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완전히 침묵시켰다. 서연은 부모가 연행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 한쪽에서 뭔가 오래 눌러놓았던 돌덩이가 천천히 굴러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도현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와 이제 정말 끝났어. 잘 견뎌줬다라고 속삭이며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18년 동안 짊어지고 있었다는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행사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건네며 내가 잘한 거다라고 격려해 주었다. 강현우 회장도 서연을 바라보며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정상적인 가족의 온기가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문득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겠구나라는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이 그녀 안에서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서연은 강남 대저택의 정원에서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새로 시작한 그녀의 작은 디자인 브랜드 시제품들이 놓여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연은 회의에 가기 전 서연에게 다가와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오늘도 힘내요. 우리 대표님이라고 장난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했고 도연은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야. 난 단지 곁에 있었을 뿐이라며 부드럽게 답했다. 부모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고 그녀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정도면 꽤 잘 살아냈다는 자부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주말이면 시댁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놀러와 함께 식사하고 웃으며 서연에게는 과거에 없던 평온한 진짜 가족의 풍경이 채워졌다. 어느 날 작은 나무가 심어진 화분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인생도 저 나무처럼 지금부터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가지를 펼칠 것이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주체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고 설레는 사람의 미소를 진심으로 지을 수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